안녕하세요. 오늘 런라벨 진행을 맡은 베가베리 대표 김태경입니다. 자,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약국에서 이제 6년차 약사 김태현입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죠. 그래서 바야흐로 운동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정말 많은 분들이 달리기, 요가, 사이클 정말 다양한 운동을 하고 계세요. 특히나 코로나 시국을 거치고 나서 더 많은 분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커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약사님을 모시고 운동과 건강에 대한 그리고 약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약사님이 저는 조금 더 연세가 있으신 분이 오실 줄 알았는데 상당히 젊은 분이 오셨어요. 예. 실례 혹시 30대신가요? 네, 맞아요. 30대시구나. 엄청 피부도 좋으시고 동안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약사님 같은 경우는 혹시 운동을 하시는 게 따로 있으실까요? 저는 막 주기적으로 운동을 한다기보다는 네. 한 번씩 이렇게 헬스 같은 것들을 헬스. 최근에 제가 좀 운동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가지고 PT도 최근에 거의 한 3개월, 4개월 정도. 지금 3개월 차 하고 계세요? 네, 그 정도 진행했고요. 잠깐 쉬다가 다시 네. 지금 집 주변에 있는 PT를 또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3대는 몇 정도 치세요? 그거를 막 제가 정확하게 측정을 해보진 않아가지고. 농담입니다. 정확하게 3개월 모르겠습니다. 차면 사실 3개월 차에 3대를 측정한다는 게 헬린이죠, 헬린. 네,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달리기나 이런 것도 좀 해보신 적 있으세요? 달리기는 막 자주 하진 않았고 제가 달리기를 그래도 싫어하진 않거든요. 달리기를 그래도 좋아하는 편이어가지고 네. 제가 고등학생 때 네. 개주 같은 것들도 몇 번 나간 적이 있었고요. 제가 중학생 때나 고등학생 때 이럴 때도 반에서 그래도 빠른 쪽. 꽤 빠른 편에 속하고 그래서 달리기를 좋아합니다. 그 운동을 하시면서 지금 헬스 하시잖아요. 네. 따로 챙겨 먹는 보충제나 약이 있으실까요? 일단은 제가 식사를 막 그렇게 단백질 위주로 네. 이제 진행을 가져가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골고루 제가 먹으려고 하는데 네. 그래도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챙겨 먹기가 힘들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뭐 단백질 보충제 같은 것들을 조금씩 먹고 있고요. 그 외에는 이제 제 피로 회복을 위해서 비타민, 종합 비타민, B나 C군 이런 것들을 주로 먹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뭐 오메가 3나 유산균 정도를 복용하고 있습니다. 딱 지금 들어보니까 일반적으로 일단 제가 먹는 거 굉장히 비슷해요. 이게 그럼요. 이제 대중분들이 많은 분들이 네. 이제 흔히 듣는 게 비타민 B가 에너지에 좋다고 하고 네. 비타민 C가 피로 회복에 좋다고 하고 네. 뭐 면역에 좋다고 하고 그다음에 유산균은 장 건강인가요? 네. 장 건강. 장건강, 면역 이런. 그리고 오메가 3 네. 뭐 이렇게 먹잖아요. 네. 딱 그 선생님이 봤을 때 좋은 컨비네이션이 있을까요? 한 5가지 정도 딱 30대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딱 요거 5개 정도는 딱 챙겨 먹었으면 좋겠다는 게 있을까요? 일단은 약국에 오셔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식으로 여쭤보시는 분들이 진짜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보통 제일 먼저 권해드리는 거는 일단은 비타민이에요. 비타민들 중에서도 종합인데 비군, 고함량 제품들이 아무래도 피로 회복이나 이런 것들에 가장 좋기 때문에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비타민 중에서도 이제 비군이 하는 역할이 우리 몸에서 대사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에너지를 만들어주고 세포를 재생시켜주고 이런 쪽으로 많이 효과를 보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를 드셔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은 저는 비타민 B군 종합영양제를 보통 드려요. 그것도 B군이 좀 고함량으로 들어있는. B가 주가 되어 있는 종합 비타민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래서 한 가지 추천해 달라고 말씀하시면 일단 그것부터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종합이라고 하면은 이제 좀 다양하게 들어있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B군은 고함량이라고 말씀드렸는데 C도 보통 많이 챙겨 드시는 걸 추천드리긴 하지만 C는 이 종합에 들어가 버리면은 알약이 너무 커져요. 그래서 먹을 수가 없거든요. C는 그 C만 해도 알약이 막 거의 뭐 새끼손가락 그렇죠. 한 마디 정도는 되잖아요. 그거를 종합이랑 섞어버리면은 이제 거의 이제 주먹만해지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드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C는 보통 이제 따로 종합에도 들어있긴 하지만 종합에 C는 이제 대부분 많이 들어있진 않고요. 이제 우리 몸에서 필요한 딱 그 정도만 들어있는데 조금 더 이제 피로 회복이라든지 면역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신다면은 조금 더 고함량으로 이제 C를 따로 드시는 것들을 추천드리고 있죠. C는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되죠?
그것도 사실 딱 정해진 게 있는 건 아니고요. 네. 보통 이제 뭐 3,000ml 이하다, 어디는 메가도즈로 5,000mg 이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저는 그래도 조금 보수적으로, 왜냐하면 이것들을 드시다가 쉬다 드시다 쉬다가 아니라 그냥 꾸준히 드시는 것들을 상정해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제 보통 저는 1,000ml에서 많아도 이제 뭐 아프거나 피곤하거나 이럴 때만 한 두 알 해서 한 2,000ml 정도로. 2,000ml 정도. 예, 그래서 C는 많이 먹어도 그 어차피 받아들일 수 있는 양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다 소변으로 배출된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들은 적이 있는데.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1,000ml나 2,000ml도 이제 그래서 가능한 용량이거든요. 5,000ml까지도 이제 메가도즈라고 나오는 실제로 건강기능식품들이 있어요. 네. 그런 게 이제 막 3,000ml, 5,000ml까지 나오는 경우들이 있긴 왜 하거든요.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진짜 피로가 많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타겟팅을 한 것 같고요. 이제 그런 것들도 근데 뭐 매일 드셔도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원래 이런 의학이나 약학이 이제 딱 정해진 게 있진 않고 이제 또 전문가들마다 의견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5,000ml까지 드시는 게 너무 과하다라고 생각해서 한 1,000ml, 2,000ml 1,000ml에서 2,000ml. 예, 그 정도로 드시는 거를 추천드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그 정도 용량들을 많이 추천드리고 있고요. 그 정도 드시는 게 이제 뭐 위장장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해서 아무리 우리 몸에서 바로 빠져나간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위에서는 아니면은 다른 장기들에서 그 비타민 C가 어느 정도는 거쳐 가긴 하잖아요. 그때 너무 많은 용량을 거쳐 지나가면은 특히 이제 위장장애 이런 것들, 어딘가에 이제 뭐 또 결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고용량은 사실 저는 추천드리는 편은 아닙니다. 비타민 C는 하루에 1,000에서 2,000mg을 드시면 됩니다. 그 이상을 드시면 위장장애나 결석이나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있을 수도겠죠. 그렇죠. 네, 있을 수도 있기 딱 때문에 있는 건 아니고요. 네, 굳이 그 이상은 먹을 필요가 없다. 그 말씀이신 거죠. 제 의견으로는 그렇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위장장애 같은 것들을 생각했을 때 조금 더 고용량을 원하신다면은 요즘 또 이제 중성화 비타민 C가 있거든요. 비타민 C도 이제 산성이기 때문에 네. 그 산성 물질이 이제 위산과 가제 그런 비슷한 역할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위벽을 손상을 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하는데 그것들을 아예 이제 염기성과 산성 중간인 중성으로 바꿔놓은 제품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일반 비타민 C랑 똑같은 역할을 하지만 위에서의 그런 부담을 좀 줄여줄 수 좀 있는 줄여주구나. 예, 그래서 그런 것들도 많이 판매를 하고 있죠. 실제로 우리 약국에 오셔서 비타민 C를 먹고 싶은데 위장장애 때문에 못 드신다라고 하면은 이런 이제 중성화된 비타민 C를 추천드리기는 해요. 조금 더 비싸겠네요. 그렇죠. 가격대가 아무래도. 비타민 C에서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과 네. 운동을 하나도 안 하시는 분이 우리가 이제 막 활성산소가 쌓인다고 하잖아요.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네. 산소를 계속 갖다가 쓰고 태우고 에너지를 만들고 하니까 그런 분들이 비타민 C를 조금 더 먹어야 될까요? 아닌 분들보다? 아무래도 그런 분들은 비타민 C를 조금 더 드시면은 이런 항산화 성분이기 때문에 네. 도움이 되실 수 있죠. 그러면 해외 보충제 중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온 음료인데 참고로 저희 베가베리에서도 이온 음료가 나오는데 저희 이온 음료에도 네. 운동 중에 먹는 거예요. 네. 비타민 C가 한 500mg 정도, 이제 1서빙 한 800ml로 봤을 때. 그래서 제가 베가베리라는 이제 식물성 스포츠 누트리션 브랜드를 하면서 해외 제가 먹던 제품들을 많이 벤치마킹하고 참고를 했어요. 네. 그리고 논문도 많이 찾아보면서 했는데 운동 중에 이제 비타민 C를 먹으면 이 활성산소 억제에 좀 도움을 줄 수 있다. 네. 그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운동 중에 먹는 비타민 C 액체 형태로 액체 형태라면은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알약으로 드신다고 하시면은 좀 네. 더 위장장애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이제 액체로 된 것들은 조금 더 이제 위장관을 지나가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더 위장장애나 이런 것들이 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운동 전에 먹는 게 좋을까요? 운동 후에 먹는 게 좋을까요? 비타민 C를 먹는다고 했을 때. 사실 비타민 C를 딱 드신다고 하실 때 네. 굳이 뭐 운동 전후에 딱 관계되지 않고 그냥 평소에 식사하실 때 드시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 궁금한 게 약은 식사 후에 먹으라고 하잖아요. 네. 빈속에 먹지 말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방금 말씀드린 이 위장장애가 사실 가장 대표적이고요. 그리고 애초에 임상 시험 자체를 네. 식후에 복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임상 시험을 했기 때문에 허가도 식후에 드시는 걸로 나오고
아무래도 이제 임상 시험을 하면서도 식전에도 한번 드셔보시고 식후에도 드셔보시고 이런 경우도 있고 애초에 그 분자 모델링을 하는 과정에서 예측을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거를 식사 전에 드셨을 때 효과가 좋을지 아니면은 아이 공복에 드셨을 때 효과가 좋을지 식후에 드셨을 때 효과가 좋을지를 다 계산을 해서 했을 때 식후에 드시는 것들이 보통 이제 드시는 분들의 복약 수능도 면에서도 가장 좋고요. 보통 이제 평소에 뭐 식사하고 2시간 후에 드셔라라고 말씀드리면은 네네. 거의 다 까먹고 못 드시거든요. 갑자기 그렇죠, 그렇죠. 일하다가 갑자기 알람 맞춰놓고 맞아요, 그때 맞아요. 갑자기 이제 약 먹어야지 이러고 이제 다들 드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어렵죠. 어렵기 때문에 보통 식사는 이제 아침, 점심, 저녁으로 드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보통 식후에 드시라고. 예, 아침 식전 식후가 상관없는 약들도 보통 식후에 드시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는 까먹지 편이긴 말라고 한데, 하는 예, 포인트를. 복약 순응도 면에서 그게 가장 효과가 좋거든요.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복약 순응도라고 복약 수능도. 네, 라고 합니다. 몰랐습니다. 그런 게 있군요. 아니, 또 예를 들어서 원래 복약 순응도를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네. 이제 뭐 공복이나 이제 식후나 상관없는 약들은 8시간을 지켜서 드시는 게 사실 제일 좋아요. 하루에 3번을 드신다고 치면은 8시간 간격으로. 예. 근데 사실상 8시간 간격으로 식사를 하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아침, 점심, 저녁으로 3번씩 식사하고 드시라고 말씀드리고요. 그걸 하루 이틀 3일 정도 꾸준히 드시다 보면은 8시간씩 드신 것처럼 우리 몸에서 어느 정도 농도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농도 유지. 예, 그렇게 말씀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카페인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카페인은 우리가 흔하게 굉장히 오늘도 제가 카페인을 400mg을 먹은 것 같아요. 네. 그 성인 적정 그 양이라고 하잖아요. 네. 딱 그 정도 먹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렇죠. 자극에 계속 이 자극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제는 점점 그 내성도 생기고 그런데 카페인하고 약을 같이 막 먹지 말아라. 네. 예를 들어 진통제라던가 아니면 뭔가 뭐 다른 약 어떤 걸 먹었을 때 네. 커피를 먹지 말아라고 합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요인으로는 네. 흡수율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임상 시험을 할 때 이 약에 이만큼의 효과가 나타났다고 가정을 하잖아요. 네. 그럴 때는 물하고 복용을 했을 때 그 정도 효과를 이제 보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약들에 따라서 커피랑 같이 복용을 했을 경우에 흡수율에 변화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제 약하고 이제 상호작용이 있을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은 이제 위 안에서의 이제 위 내용물의 pH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것 때문에 약이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보통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편이고요. 예를 들어서 뭐 커피를 드시고 이제 뭐 이미 위 내용물이 비워진 상태에서 뭐 약을 드신다 이러면 사실 크게 뭐 영향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보통 그런 이유가 제일 대표적이죠. 아니면은 심장하고 이제 관련이 있는 약을 드신다고 했을 때 이제 카페인을 드셨으면은 심장에 아무래도 이제 부담이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이제 커피랑 드시지 말라. 아니면은 아예 그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 유사 물질로 아예 약을 만든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드셨을 때 또 약에 영향이 있을 수 있겠죠. 수용체랑 이제 경쟁적 전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이제 드시지 말라라고 말씀드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비타민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네. 비타민이 제가 인터넷 쇼핑몰 네. 쿠땡에서도 살 수가 있고 그렇죠. 네이땡 스토어에서도 네. 비타민을 살 수가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비타민이 있는 거 반면 또 약국에 가면 약국 전용 비타민이 네. 있어요. 그럼요. 그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약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비타민들은 네. 이제 보통 건강에는 식품도 많이 있긴 한데 아예 의약품으로 허가를 받은 제품들을 주로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의약품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네. 건강기능 식품보다 네. 더 많은 절차를 거쳐서 이제 출시가 되고요. 함량도 더 정확하게 상자에 써져 있는 네. 용량을 정확하게 더 지켜서 만들어야 되는 편이고 거기에 들어있는 불순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더 엄격하게 검사를 진행을 하거든요. 원료가 조금 더 검증되었다.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고 함량이 조금 더 정확하다. 예.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약국용이 아닌 게 예. 뭐 함량이 잘못되거나 뭐 그런 경우는 뭐 없겠지만 그렇죠. 어쨌든 좀 더 검증된 제품이다. 예. 이 정도로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조금 더 용량이나 이런 것들도 네. 보수적으로 허가를 내주는 것 같긴 해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뭐 이제 콘드로이틴이라고 하면은 네. 1200짜리도 많이 나오고 네. 그러는데 약국에 오셔서 그 정도를 많이 찾으시거든요. 근데 실제로 약국에서 의약품으로 허가받은 제품 같은 경우에는
함량이 1200까지는 아니고 뭐 한 600에서 800 정도 제품들을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의약품을 허가해주는 식약처 입장에서는 아직 정확하게 이 1200을 드셨을 때 효과가 어느 정도고 그리고 이 부작용이 어느 정도인지를 임상시험 그것도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아직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는 허가를 내주기는 좀 조심스럽다는 입장인 상황에서 한 600 정도로 먼저 허가를 내주고 거기서 경험을 토대로 조금 더 함량을 높였을 때도 이제 효과나 부작용 면에서 괜찮다 싶으면 올려주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약국에서 파는 비타민의 경우에 좀 더 불순물이나 이런 것들이 적고 그 다음에 원료에 한해서 더 정확하고 좋은 원료를 사용한다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맞나요? 맞습니다. 네.